여러분,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,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? 놀랍게도요, 그냥 평범한 상점 주인이었어요. 그의 이름은 바로 안톤 판 레이오엔호크입니다. 정말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는 바로 우리 주변, 아니 심지어 우리 몸속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걸 까맣게 몰랐어요.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우주의 문을 연 건 뭘까요? 뭐 거대한 최첨단 연구소?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천재학자였을까요? 정답은 놀랍게도 둘 다 아니에요. 그 문을 연 사람은요,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정말 평범한 상인이었거든요. 아니, 대체 어떻게 평범한 옷감 장수가 역사에 남을 그런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었을까요? 그 이야기의 시작은요, 바로 그의 배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. 레이웨녹의 세상은 뭐랄까, 과학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. 1632년 그가 태어난 곳은 도자기랑 무역으로 아주 활기가 넘치던 도시 델프트였거든요. 그 유명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랑 같은 해에 태어났을 정도니까 학문보다는 상업과 예술이 막 꽃피던 네덜란드 황금시대, 바로 그 한가운데서 자란 거죠. 당시 과학계에서 보면 그는 완전 아웃사이더, 이방인이었어요. 생각해보세요.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대학 교육을 받고 학술 언어인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쓰고 또 빵빵한 기관의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. 근데 레오에녹은요, 기초교육만 겨우 받았고 라틴어는커녕 그냥 네덜란드어를 쓰는 평범한 상인이었던 거예요. 정말 다르죠?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, 바로 그 상인이라는 직업이 모든 걸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. 그의 이야기는요, 평범한 직물 한 조각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계로 이어지거든요. 이 모든 게 정말 아주 실용적인 필요에서 출발했어요. 그가 포목상이니까 옷감 품질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잖아요. 그래서 돋보기가 필요했던 거죠. 근데 시중에 파는 걸로는 영 성에 안 찼던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? 에이, 내가 직접 만들자 하고 더 좋은 렌즈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직업적인 필요가 어마어마한 과학적 호기심으로 폭발해버립니다. 자, 바로 이 손안에 들어올 것 같은 작은 도구가 그의 모든 발견의 핵심입니다. 당시 다른 현미경들이 기껏해야 30배, 많아봐야 50배 확대할 때 레이웬훅은 직접 만든 이 작은 현미경으로 무려 300배를 봤어요. 300배요? 유리구슬을 불꽃에 녹여서 만드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었던 거죠. 바로 이 작은 도구가 인류의 세상을 보는 눈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. 자, 이제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. 바로 빗물 한 방울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처음 목격한 그 순간 말입니다. 이 발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려면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해요. 현미경이 1590년쯤에 발명되긴 했어요. 그리고 1665년에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가 코르크에서 세포라는 걸 발견하기도 했고요. 근데 그건 죽어 있는 거였거든요. 그러다가 1676년 레이웨녹이 살아 움직이는 미생물을 딱 발견하면서 과학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. 이 위대한 발견도 시작은 아주 평범했어요. 그냥 지붕 위에 고여있던 빗물 한 방울을 살짝 떠서 자기가 만든 현미경 아래에 놓아본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.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헤엄치고 뱅뱅 돌고 막 움직이는 작은 동물들이 그 물방울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. 와, 상상만 해도 그 경이로움과 충격이 느껴지지 않으세요? 그는 이 정체에 모를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. 바로 애니멀큘. 우리말로 하면 아주 작은 동물들이라는 뜻이죠. 이게 바로 인류가 미생물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알아보고 이름을 붙여준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사실 이 발견 하나만으로도 그는 역사에 길이 남았을 거예요. 그쵸? 하지만 그의 유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그는 아예 새로운 학문의 문을 연 아버지가 되거든요. 근데 이 놀라운 발견이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건 아니에요. 생각해보세요.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상인이 빗물 속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봤다고 하니 다들 말도 안 돼,
일으켰죠.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렸던 거예요. 결국 이 논란을 끝내기 위해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로버트 훅이 직접 확인에 나섰고 레우엔 훅이 본 게 전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냅니다.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1680년에 영국 왕립학회의 정식 회원이 되죠. 정말 대단하죠? 그의 호기심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. 그 미소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, 또 생명의 시작인 정자,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미세한 섬유 구조, 심지어 자기 이빨에 낀 때에서 긁어낸 박테리아까지 우리 몸 안팎의 수많은 작은 세계를 최초로 탐험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레유엔 훅입니다. 그의 열정과 끈기는 숫자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. 평생 동안 무려 600개가 넘는 렌즈를 직접 갈고 닦았다고 해요. 그 렌즈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통하는 새로운 창문이었던 셈이죠. 그리고 그의 헌신은 무려 5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. 50년, 반세기 동안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런던의 왕립학회에 계속 편지를 보낸 거예요. 정말 대단한 끈기죠. 하지만 딱 한 가지 그가 세상의 끝까지 알려주지 않은 게 있었어요. 바로 자기만의 독보적인 렌즈 제작 기술. 그 비법은 결국 그와 함께 무덤으로 갔고 그 덕분에 그의 현미경이 보여주던 그 선명한 세계는 한동안 다시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바로 이거예요. 레이오엔 훅은 그냥 몇 가지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. 그는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고 생명의 근원을 파고드는 미생물학이라는 이 거대한 학문의 문을 활짝 연 진정한 선구자였던 겁니다. 레이오엔 훅의 삶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위대한 발견은 어떤 자격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.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호기심 어린 눈길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 않을까요?